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원시령동 자치지원관 허광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환호성 소리가 더 커서 긴장이 약간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주민자치회 사업이 한창 진행될 시간입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이 자리에 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그리고 마을 활동가 여러분, 그리고 구별지기 선생님들, 그리고 유성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5곡 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이듯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도 그 결실을 거둬들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진행하는 데 따른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영상 촬영을 통해서 오늘 발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동인 진잠동 주민자치회,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그리고 온천일동 주민자치회가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 자리를 마련한 것은 지난 1년 6개월간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대한 사업 평가, 그리고 조직 운영, 그리고 지원 제도에 대한 평가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준비 중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공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유성구에서 행정동의 순서를 정한 기준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진잠동 주민자치회가 발표를 하고요.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온천일동 주민자치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회장님들께서 10분 내외에 주된 발표를 하시고 간사님과 지원관님들께서 보충해서 5분가량씩 이렇게 보충으로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핵심인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향후 주민자치회 미전환동인 유성구 9개 동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준비해야 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분들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일동 순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잠동의 박종엽 회장님께서 소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장 이정환 인사드립니다. 온천일동 주민자치회장 여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신흥동 주민자치 간사 이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온천일동 주민자치회 서승민 간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장을 다시 지원관 이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온천일동 자치지원관 강명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주군 자치지원관 고함입니다. 네, 유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성과 공유회는 총 4차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10월 28일 2차 발표회는 주민자치위원 초청 모둠 토론회 형태로 진행하게 되고요. 3차는 주민자치 전문가를 초청해서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로 진행하게 되고요. 11월 5일에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11일 주민자치위원회를 초청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마무리 행사로 진행하게 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잠동 박종엽 회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진잠동 주민자치회장 박종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그 토론에 앞서서 마스크를 이렇게
원래 이제 차용하고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울리고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벗고 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예. 이거는 참 모두가 어려운 지금 시기죠. 우리가 주민자치로 출범하면서 그때부터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모든 어려움, 지금 또 우리가 겪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이 겪는 그런 꽃이 피기 위해서 흔들리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 해주신 그런 우리 3개동의 시범자치 그 운영에 있어서 새로 출범하시는 그런 시범동들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선임동으로서 그동안 겪었던 얘기들 또 경험했던 내용들을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잠동을 소개하면 진잠동은 인구가 35,785명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약 650명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전형적인 아주 우리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산장산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 너머에는 이제 완전 그 농촌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산장산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그런 마을들은 이제 도시형을 띈 그런 아파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이 그런 교대되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에서 유성구 전체 면적의 약 26%를 진잠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천혜적인 어떤 문화유산도 많이 있고 역사도 깊은 그런 진잠에 사는 것을 저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잠에 이사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진잠에 정착하고 싶다. 또 다시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다. 갈 곳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10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10개의 법정동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행정동 하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요, 주민자치학교 신청 현황에 대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예, 어차피 우리가 그 주민자치를 시작할 때 시범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할 때 앞으로 어차피 이게 우리가 닥쳐올 그런 운명이다. 받아들이자. 뒤에 갖지 말고 먼저 하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K 시범동으로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그동안에 우리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은 아마 다 경험으로서 또는 얘기로서 들었기 때문에 좀 쉬울 수는 있지만, 우리 진잠동은 그렇게 어려움은 많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호응들 잘 해주시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정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주민자치를 크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주민자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 우리 동네에 필요한데 좀 해줄려? 그리고 또 저들이 직접 띱니다. 그리고 보여요. 여러 가지가. 보이니까 그 주민들께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인식이 변하면서 나도 이제 주민자치 그러니까 이런 것이구나. 정말 몰랐었어요. 저 자체도 몰랐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부터 어떤 것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점점 주민들이 인식이 변하고 있다. 예. 우리는 진잠에 73개의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통장에 가서. 그래서 통장님들이 협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연마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셔가지고 동네 문제점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보다 더 빨라요.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더 빨리 일이 진행되고 사업도 잘 됩니다. 우리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예산, 말계획 사업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래 굉장히 좋은 점들이 주민자치에서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 시작하시지 않으신 그런 동들 빨리 시작하세요.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민자치학교 신청 현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성별 뭐 이런 PPT 자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령대는 5,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녀는 일반 주민하고 직능단체 주민자치에서 남자 54명, 그 다음에 여자 29명이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을 이제 선출을 했죠. 예, 추첨회에서 선출했습니다. 50%를.
나머지 직능단체에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3번씩 이렇게 들어오고 주민자치에서 또 일부가 우리가 이제 2분의 1인가요? 2분의 1이 넘죠. 그 인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직능단체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50명 범위 내에서 하라 그래서 추첨을 했어요. 그래 그분들이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물론 교육 6시간 이수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지원 이제 신청 현황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 선출 현황 선출된 걸 보면 남자가 29명, 여자가 20명. 그래서 일반 주민이 13명 남자, 그다음에 여자 10명, 직능단체는 9명, 5명, 그다음에 주민자치 7명, 5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범을 했습니다. 총 49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예, 근데 왜 그럼 한 사람이 빠졌냐? 어떤 바로 직전에 어떤 불의의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득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49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직업별을 보면 뭐 거의가 농축수산업입니다. 수산업은 없죠. 농축산업이에요. 거의. 예, 그래 그분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자영업 하는 분들도 이제 좀 계시고 회사원이나 주부 이런 분들이 해서 49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에 이제 처음에 이렇게 못 모르고 발을 디디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야 이거 가서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그랬다가 와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가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고 또 자기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지만 자기 힘이 내면서 그죠? 그러면서 봉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본인의 어떤 사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들어온 분들은 거의 다 참석을 안 하시다가 나중에 자동으로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4명입니다. 이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49명으로 출발해서 34명이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에 이제 분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래서 분과를 잘 만드셔야 돼요. 처음에 우리는 마을 자치나래 분과, 행복한 마을, 얼수지화자, 마을 경제 이렇게 4개의 분과로 나눠서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님들께서 책임지고 그 각각의 사업들을 발굴하고 진행하고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맡겨놓으시면 굉장히 잘 돼요. 예, 물론 안 되는 부서도 한 부서는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 똘똘 뭉쳐가지고 그분들끼리 아주 마을 탐방하시면서 정말 이것저것 그 진짜에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 또는 기획하시고 이런데 보람을 또 느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회장으로서는 그냥 관리만 하면 돼. 이렇게 어떤 분과에서 어느 날 회의를 하고 무슨 일들을 하는구나를 보고받고 거기에 조언을 하고 그런 역할을 회장이나 하고 또 지원관님이나 간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들이 이렇게 소통을 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분과가 중요하다. 그런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분과의 각 분과 위원님들 외에 또 기타 영입된 그런 분과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총회에는 참석 안 하십니다. 의결권이 없으셔요. 발언권도 없으시고 그래서 참석 안 하시고 분과에서는 조언을 할 수 있죠. 그분이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그 분과위원님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그 분과에서 하는 거를 다른 분과에서 잘 몰라요. 예를 들어 행복한 마을 분과에서 어떤 사업을 벽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그 분과원들끼리만 공유하고 나머지 분과에서 잘 안 도와줘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자기 분과가 아니더라도 좀 가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데 아마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속감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개선될 걸로 생각하고 첫째 분과를 잘 구성해달라. 새로 시범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주민자치에 가보니까 그런 분과도 있더라고요. 갈등 해소 분과, 주민 갈등 해소 분과 굉장히 신선하게 느꼈어요. 그 분과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 이거는 구에 관해서 청해서 하면 말썽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분과에서 중재를 해가지고 같은 아는 분들이고 마을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서로 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분과도 봤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과를 우선 가장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 회의 운영 현황을 보면요. 정기회의는 매월 2일 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10시에 시작하고 또 한 번은 다음 7시 저녁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번갈아 합니다. 왜냐하면 참석을 못 하실 분이 혹시 계셔서 저녁 때도 하고 오전하고 이렇게 번갈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간을 오죽 20일 날도 이번에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2시간 40분을 했습니다. 회의를 거의 2시간 넘겨요. 전체 회의 할 때. 그래서 진지한 토론을 거기서 충분히 해야지 뒷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운영회의만큼은 운영회는 이제 그 일주일 전에 하는데요. 그거 전에 운영회에서 대략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 들어가서 의결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생각은 다 다르잖아요.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달라.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우리는 정말 아쉬운 게 그동안에 어린 정말 학생들 14살, 18살 이런 학생부터 80대 어르신까지 모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별로 참여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얘기, 그 걔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못 들은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주민총회 때 보니까 걔들 의견도 많아요. 걔들 나는 거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거. 그래 맞아. 얘들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얘들 입장에 우리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 위원들을 모집하실 때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업층, 뭐 여러 가지 직능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과회는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분과회. 그러니까 회의가 많이 있어요. 분과회가 한 번 있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의가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 이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때 또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주 부딪히고 소통을 해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죠. 그냥 내 생각으로 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협조가 안 돼요. 주민자 분과위원장님께서만 밀고 나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꼭 분과위원장님이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감싸셔서 그분들끼리 어떤 공간을 만들고 그분들끼리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번개팅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주민자치 사업은 지금 너무 복잡합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밀려가지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들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말 저는 이걸 하면서 지원관님하고 간사님 밤 토요일 일요일 너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정말 구청에도 바라고 싶은 게 또 뭐 시청에도 바라고 싶은 것이 이분들이 처우는 그렇게 좀 좋지도 못하면서 일은 정말 엄청 많은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원관님 같은 분들은 병원에 다니셔요. 병원에 다니시면서 참석 안 하실 수도 없잖아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인력을 더 보충을 해주시든지 뭐 이런 조치가 좀 있어야지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들은 다 하나하나 챙겨야 되잖아요. 물론 전담 공무원이 뭐 오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할 역할이 많이 있겠습니까? 퇴근 시간 뭐 정해져 있고 토요일 일요일 뭐 출근 안 하실 테고 뭐 그러면 여기 게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자님들께서는 좀 우리 지원관님이나 간사님들 그동안 하셨던 거 이제 내년에는 간사님뿐이 없잖아요. 전담 공무원하고 그 간사님이 감당하는 건 정말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꼭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챙기셔야 돼요.
상 업체에다 전화하고 날짜 챙겨서 이런 것들 등등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신 분들이 이제 지원관이신데 지원관들이 빠지시면 간사님이 그걸 맡으셔야 되는데 간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힘든 일들을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 참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의 협조를 좀 구청이나 시청에 부탁드리면서 거기 있는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른 원신동이나 온천일동과 좀 달라가지고 시골 마을 저쪽 송정동이나 세동 뭐 방동 성북동 이런 쪽이 굉장히 자연 경관이나 이런 것도 좋아요. 거기서 이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숲속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가을인데 가을에 그 주민들이 소스로 만든 송편 동묘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으셔가지고 솔잎 따가지고 넣어서 그거를 하고 그래 음악 앞에서 음악 들으시면서 나중에 송편 나눠 먹고 예, 참 그런 정감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 또는 마을 미디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SNS를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또는 무슨 유튜브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배우고 나서요. 저 기초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화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꼭 받아야 될 거다. 우리 주민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못 받는 현실이. 저 홍보가 물론 잘 안 되겠지만 인원도 제한이 돼 있지만 그래서 저 지금 페이스북 계속 올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보실 거예요. 그때 배운 거예요. 이번에 출석 7번 하는데 결석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시간에 꼭 올라오고 그래서 대별상 탔어요. 그리고 지금 심화반 3번째 하는데 꼭 빠지지 않고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따 저녁 때 하는데 유튜브에 내가 직접 동영상 사진 찍어 올리고 거기에 글 올리고 글 써서 남일인 줄 알았어요. 남일.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좋더라. 네,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잠송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진잠송. 그래서 우리 진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래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작곡가분이 인천에 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을 탐방을 했어요. 각 마을에 다니면서 우리 마을에 이런 거 어르신들 얘기 듣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가사, 구절 이런 걸 넣어서 정말 경쾌하게 앞으로 이제 우리 진잠이 뜨면 마을 진잠송이 나올 겁니다. 예, 굉장히 아름다운 경쾌한 그런 음률로서 보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이제 후렴 부분이 있어요. 진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저도 했는데 통장님들 해서 100명이 하시는 거예요. 같이 100명이 다 녹음을 딱 따로 아마 원시정동에 와서도 그 녹음을 예상이 돼 있을 거예요. 예, 그 방음 장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직접. 예, 그래서 그런 진잠송 사업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고 뭐 인류문화유산 투어 이거 전통훈련 이번 10월 31일 날 진행합니다만 향교에서 하는데 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훈련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뜻있게 아주 작년에 우리가 축제할 때도 그걸 해봤는데요. 참 새로운 그런 마음 생각이 들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 또 마을문화 아카데미 마을문화 아카데미 이것도 이제 계속 진행 중인데요. 지금 현재 나온 것처럼 그 진잠의 이제 역사와 전통 문화 이런 것들 진잠에는 그래요. 어떤 분들이 진잠의 역사는 있는데 문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맞아. 그러면 우리가 문화를 심어주자 해서 진잠에 성북 산성이나 별봉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잘. 그래서 다니면서 직접 얘기 듣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시연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설명 들으면 정말 빼놓기 싫은 꼭 들어야 할 역사적인 얘기도 되고 참 재미있게 흥미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로그젝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진잠에도 5군데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또 이제 좀 변두리 쪽으로 해서 사람 왕래가 있는 곳에 로그젝터를 한 5개 정도 더 하려고 지금 마을계획 사업에 잡혀 있습니다. 숲속 크레이식 음악회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래놀이 또
이제 시작했습니다. 전래놀이 옛날 그 윷놀이도 있고 무슨 뭐 공기치기, 사방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원래는 초등학생들 학교에 찾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우선 진잠에 있는 주민들께서 우선 전래놀이 해보자. 재밌어요. 뺑이 도토리를 만들어서 뺑이 돌리면서 이런 것들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우리 이제 발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면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충분합니다. 우선은 주민참여 예산하고 마을계획사업 예산 하면 우리들 어느 정도까지는 더 큰 사업들은 우리나라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하면 되니까 그 사업 갖고 조그만한 것들 사업을 충분히 하면 그것들이 실제 눈에 보여요. 주민들 눈에 가시면서 오시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산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합니다. 예산 얘기. 다만 어떻게 쓰게 좀 우리 자유롭게 좀 쓰게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이게 어려워요. 그냥 하나하나 따져 이건 된다 안 된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따지고 또 뭐 거기에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회계 실무를.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해요. 앞으로는 우리 주민자치 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회무 실무, 회계 실무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이 어떻게 집행돼야 되는 거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따져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니까 저는 생각에는 예산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 예산이면 충분히 우리들이 조금만 소소한 것들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이나 인적 지원 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이렇게 초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 역량 강화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그 전에 보면 우리 진잠동도 저도 이제 통장 면접을 이렇게 합니다만 통장님들도 박사님들이 계셔요. 통장님들도. 예, 독일에서 10년간 유학하고 오신 분도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농사를 못 지시니까 본인이 와서 진짜 선진농법을 신다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야, 통장님들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질이 낮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강화 교육도 좀 역량 좀 높여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이면 조금 그래도 약간 진잠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뭐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진잠에서 참 모범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많이 아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앞으로는 계속 진행되면서 그런 거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가장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을 정말 가까이 됩니다. 나한테 얘기를 막 좋은 소리만 해주고 잘한다 이러고 저는 크게 이렇게 반겨하지는 않지만 물론 뭐 듣기는 좋죠. 그런데 정말 이런 소리 못 들었던 거 그래 내가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쓴소리를. 그래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주민자치 회의할 때 하셔요. 지금도 회의에 대해서 이의도 걸으시고 이걸 이렇게 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저께 해하는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그런 걸 검토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소통이나 어떤 뭐 충분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다르니까 생각이.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생각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꼭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진잠동이 시범사업 우리가 하면서요. 미숙한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진잠동의 그런 주민자치회가 진잠동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또 공부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그런 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새로 시작되는 동들 기대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진잠동 주민자치회 박종엽 회장님의 발표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잠동 주민자치회 사양래 간사님께서 보충 발표하실 텐데요. 우리 박종엽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저희 주민자치회가 처음 시작하고 나서
박종현 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분들이 50분 가까이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전달되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은 좀 시끄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2시간 40분씩 이렇게 진행을 해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양래 간사님 준비되셨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잠동 주민자치 회장님 박종현 회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진잠동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주로 뭐 농축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회의에 참석하시기 힘든 상황도 많으시고 우리가 이제 분과 사업이나 주민자치 예산 사업 등 사업을 할 때 참여를 부탁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또 가을이고 한창 바쁘실 계절이라서 이제 요즘에 저희가 이제 그 마을 계획 사업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마을 작은 축제나 이런 게 많은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텐데 시간이 없으시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정해져서 하시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다른 특별한 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저희는 진잠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민자치센터 관리를 간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동에 이제 간사님들은 출근 시간도 뭐 10시나 이렇게 출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잠동 같은 경우는 관리를 이제 간사가 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도 다른 동에 비해서 이제 뭐 9시 전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고 퇴근 시간도 뭐 5시 넘어서 거의 6시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소독이나 이런 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동에서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면 동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주실 텐데 진잠동 같은 경우는 거의 간사가 들어오시는 분들 뭐 체온 체크라든가 소독 이런 것도 일일이 다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퇴근 시간도 자연히 늦고 할 일도 많아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탁 사업으로 이제 내년부터 넘어간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내려온 지침이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뭐 자료진 만든 거 검토하거나 방향 설정이나 기한 정도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존의 간사님들이 하시는 일보다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잠동 주민자치회 사양래 간사님의 발표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들의 구성 특징이 농축산업 종사자와 자영업 종사자가 많아서 위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사업에 참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동과 분리되어서 지금 건물이 있어서 그 운영에 따른 간사님의 근무 시간이 길고 그리고 향후에 늘어나는 업무를 고려했을 때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시는데요. 간사님들이 지금 월 100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하면 한 92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시에서 6시 근무하고요. 주말에도 행사가 있으면 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뭐 초과 근로수당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근무량과 근무의 질에 따른 간사님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간사님들이 그 적은 활동비를 받는 것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충을 좀 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그 진잠동 주민자치회 이현자 자치지원관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잠동 자치지원관 이현자입니다. 막 가슴이 너무 떨리네요. 맥박이 좀 전부터 허지원관님 말씀하실 때부터 맥박이 굉장히 한 2배, 3배 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거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업 진행이 작년에는 첫 해여서 좀 급하게 진행된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느긋해지려나 했는데 올해도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거의 사업 진행을 전반부에는 못하다가 지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밀렸던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것 같아서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상황은 그렇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선거법이나 그리고 설치하는 사업 시에는 법적 등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함에 있어서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주민총회 관련해서는 작년과 올해가 좀 다르게 진행됐어요. 작년은 대면, 올해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 나름대로 특색은 있는데 올해 주민총회 관련해서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어서 온라인 투표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장점이 있었는데 반해서 대부분 그 사업에 대한 수기 토론이 없이 진행을 되다 보니까 사업 제목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을 이제 정할 때, 제목을 정할 때는 그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많이 선택되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사업명 선택을 참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고 먹고 하는 부분 사업들이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진잠동 같은 경우는 산장산 해맞이 행사가 단연간에 이제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런 사업 선택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투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면이나 그 투표함에 넣는 투표를 할 때는 본인들의 의견이나 사업 제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온라인 투표에는 그 코너를 넣어서 주민 의견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의 마을 계획 사업을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는 부분이 장점으로 이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형식에 치우친 축제보다는 다양하게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올해도 저희 진행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 축제를 좀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축제를 할 때에는 주민들이 많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많이 넣어서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위원 구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 위원 구성 시 단체 추천이 있었는데 그 단체 추천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체 간에 서로 협업을 해서 한 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의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체장님들이나 단체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주민자치에서 목소리를 내실 때는 주민자치에 한 목소리를 내시기보다는 현재까지는 그 단체의 이익에 먼저 우선시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하나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시간과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50대와 60대가 주축을 이룹니다. 그래서 추후에 혹시 내년에 다시 모집하게 될 때는 젊은 층이 좀 들어와서 좀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작년에 제가 모집할 때 저도 잘 모르는 상태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들어와서 일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활동이나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이제 마음과 몸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마음만 생각으로만 있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많이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간과 마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들에 대한 보상은 내년에는 조금 혜택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분과위원님들이 좀 많습니다. 어떤 한 분과는 분과위원님이 자치위원보다 더 수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게 되면 분과위원님들도 동일하게 활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그런 게 없어서 좀 미안한 감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제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다 보니까 예산서 그런 부분들이 보는 부분들이 많이 조금 미숙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는 이제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작년보다는 지금은 주민자치회가 많이 이제 알려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잠송을 만들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송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라디오나 TV에 좀 흘려보내면 일반인들이 그냥 주민자치회가 뭔지 그냥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운영 관련해서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회의를 진행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위원님들이 만날 수 있는 거는 회의를 통해서 많이 만나고 소통을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조금 친분 관계에 있어서 조금 소원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횟수로는 2년을 함께하는 했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서로 간의 정을 쌓고 마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을 일이 우선이기보다는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 관계는 건강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기에 꼼짝 못한 올 한 해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전동에 대한 사업은 총평을 드리자면 2019년 작년 사업은 시범사업 첫 해로 사업 진행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고 분과별 사업 추진 인력이 많지 않은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자립 강화를 위한 자치위원들의 다양한 역량 강화와 자치위원들 역량에 맞는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간결한 정리와 발표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박종엽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연자 지원관님이 요즘 그 야근과 주말까지 근무로 인해서 링거를 맡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원신흥동 순서입니다.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여황연 회장님으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장 여황연입니다. 예, 주민자치회 그 시범사업 동으로 선정되어서 이제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모든 일들은 지금 진잠동이나 온천 1동이나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모집 단계부터 주민자치회의 어떤 발전의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집 단계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서 주민자치회의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일부분과 거기에 직능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제 참여하신 분들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회원님들이 어떤 아시는 분들끼리 이제 모이다 보니까 새롭게 들어오시는 그 주민에서 선발된 분들과의 융화가 안 되고 서로 겉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 결정이라든가
사업 추진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쉬운 방법이 선택이 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이 너무나 컸습니다. 팽배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 좀 지연이 됐다는 점과 사업을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분과가 따로 없이 한 주민자치회 전체가 한 팀이 돼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과별로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사업 실적도 없고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의심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그 자체를 주민들이 대부분이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어떤 홍보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저희의 어떤 직능단체 그 통장님들이라던가 어떤 바르게 살기 분야회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통했더라도 그 정도 이상은 주민자치회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의 태동이 어떻게 보면 저희 조선시대 향학에서도 이제 서로 같이 어울리고 두레라든가 계에서도 그 면면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뭐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단결을 해야만이 협동을 해야만이 먹고 품앗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과는 차별화가 된 것은 정이 주민자치의 공동체에 묻어 있었다는 점. 지금은 단지 이론적인 뭐 수업의 어떤 실천의 장뿐이지 어떤 정이 사람의 온정이 없습니다. 온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의 근본적인 실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 통해 3개동에 보면 마을기획사업으로 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이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됐고 일반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6천만 원이 배정이 되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마을기획사업이 3천만 원으로 이제 축소가 됐어요. 대신 주민참여 예산이 1억 원으로 이제 증액이 됐죠. 그런데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마을기획 사업을 선정하는 그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마을기획 사업은 오로지 이제 그 마을의 주민들의 소소한 어떤 행복을 위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유성구청이라든가 대전시에서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연차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먼저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빨리 그 시행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의 본 사업인 예산 사업을 거기에 이제 충당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이라든가 마을기획 사업은 어떤 소소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보다는 작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어떤 혜택을 누린다라는 그런 것을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은 뭐 마을기획 사업은 2019년대 5건이 있었고 2020년대도 5건이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은 6건이 7건이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 중에 아직 그 있기도 하지만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 했던 것은 완료 단계에 있었고 2020년도에 이제 마을기획 사업이 이제 추진 중에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제일로 이제 뜻깊게 생각한 것은 마을 축제 금년에는 하지 못했지만 마을 축제 사업이었어요. 마을 축제에서 어떤 그 전에는 그 마을 축제 사업하면 그 어떤 예전의 어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어떤 확대된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거기에 모든 주민들이 이제 함께 참여해서 하루에 어떤
일상을 어떻게 보면 동해 주민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비용에 대한 지원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이 그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 회원들이 지역 유지들을 찾아간다든가 해서 그 축제 비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가 그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주문을 받는 쪽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싫어요. 어떤 동이라든가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가서 만나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금년도 축제 예산에서는 구에서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약간 주민자치 축제 예산을 좀 정액을 시켜줬어요. 정액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실현을 하지 금년에는 못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원신운동에서는 특별하다고 생각된다면 그 예산에 축제 비용 예산의 한 40%를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하는 것은 우리 원신운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 수의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파트에는 그 젊은 층들이 대다수 입주를 해 있거든요. 그 젊은 층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좋은 축제의 행사의 추진에 있어서 좋은 발상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의 한 40%를 절감할 수 있었고 절감을 하되 예전에 어떤 축제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품목은 전부 다 반영이 됐죠. 그런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성장해 가면서 보니까 지금쯤은 금년에 저희들이 고추장 당국이라든가 전통주 당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 소소한 어떤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당초에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론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았는데 이제는 정착 단계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28일 날 저희들이 모둠 토론회를 하는데 그거와 관계돼서 오늘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첫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사직과 참여율 저주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오시는 우리 마을지기 분들이라든가 다음 토론회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좀 보탬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선발 과정 유형에서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능단체 위원 중에서 한 2명, 일반 주민에서 선발된 회원들 간에 융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거기에 대한 주된 주요 원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둘째는 예산 사업의 선정 문제점은 없는지, 소규모 예산으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을 선정했는지와 공공기관에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을 선정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셋째는 예산 지원 문제가 뒤따르고 있고 우리가 지원관 제도가 실시가 돼서 지원관 제도와 감사를 선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제 지원관 제도가 의성구청에서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지원관 제도가 당초에 실시됐던 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실시가 됐습니다만 시의 보조금이 없다는 이유로라는 제 말씀을 표현을 쓴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지원 제도가 없다면 유성구청에서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지원관 제도가 당초에 취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원관 제도는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가 시범사업이 2년 동안 안에 병아리 부화해서 계란이
병아리에서 부화돼가 나왔을 당시에 처음에 이제 모이 먹을 정도 이제 본인은 병아리들은 다 알지만 어떤 방향이라든가 방법을 모르니까 전문가의 성격이 된 지원관을 2년 동안 투입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서 이제 지원관 제도를 지원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2년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관 제도라는 그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지원관 제도의 어떤 성격에 버금가는 그 유지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구에서도 지원관 제도 유지에 대한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 주민자치에서 경영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템을 줘가지고 주민자치에서 경영 수익 사업으로서 벌어들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에서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공개 모집을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건지 그 세 가지 방안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그 나머지 부분 저희 원신운동에 대한 일반 현황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회 분과 구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다음 원신운동의 지원관님과 그 간사님께서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좀 그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저는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신운동 주민자치회 여황현 회장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2차 성과 공유회의에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모둠 토론이 지금 기획되어 있는데 그 모둠 토론의 세 가지 주제를 지금 제안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진 사직과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 주민자치위원 선발 과정에서 단체 추천과 일반 주민 모집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달라 이런 주문이셨고요.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요. 주민 참여 예산과 마을 계획과 같은 주민자치회가 관여하는 예산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을 이 주민참여 예산과 마을계획 사업에 관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달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인력 지원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그 자치지원관 제도가 올해 12월까지 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지금 유성구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향후에 주민자치회의 지원 인력으로서의 전문가를 자체 채용할 수 있는지 혹은 유성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주문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신운동 주민자치회 이은성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신운동 주민자치회 간사 이은선입니다. 주민자치회는 2019년 3월 주민자치위원 모집을 시작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모이고 사업을 하나 더 하고 주민을 행복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실행해 왔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제 인생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사일을 시작하며 주민자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주민총회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 7월 첫 번째 주민총회를 개최할 때 12명의 위원으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6차례의 준비회의와 리허설, 단톡방을 통한 상시 협의를 통해 결정부터 실행까지 역할을 분담해 민주적이고 자치적으로 주민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초기 회의를 자치지원관이 진행하며 편하고 민주적인 회의 분위기를 형성한 후 준비위원장에게 회의 진행을 넘겨주었습니다. 총회 기획은 참여, 민주, 공정, 재미였습니다. 총회는 주민 382명, 참관 100여 명 등 전체 500명 이상 참석해 2019년 마을계획과 2020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사업 발표와 테이블 토의 후 투표를 통해 선정했습니다. 예상을 넘긴 많은 주민의 참여로 음향시설의 출력이 부족했으며 테이블별 토론 진행을 맡은 위원의 역량에 따라 테이블별 회의 진행에 편차가 발생했고 1인 3표 스티커 투표 방식을 채택했는데
일부 주민이 여러 주민의 스티커 투표지를 수거해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여 두 번째 주민총회는 좀 더 나은 행사로 진행하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건이 한정적이어서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자동차 극장식 총회로 진행하고 온라인 사전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월 1회 정기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주민자치를 처음 운영하다 보니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원 사이의 갈등도 있고 주민자치에 관련 법률, 조례, 세칙을 다르게 해석해서 충돌하기도 합니다. 30명 이상이 회의한 경험도 부족해서 평등하고 공정한 회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도 쉽지 않고 결정한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에도 힘이 듭니다. 주민자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가늠하기도 어렵고요. 위원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자치에 관련 조례, 세칙, 매뉴얼 등을 해석하며 민주적인 회의 문화의 정착은 물론 주민총회, 마을축제, 마을계획 등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는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인력 지원 체계를 필요로 합니다. 주민자치회 지원 인력은 마을 활동가, 공익활동의 경험이 있고 주민자치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 모두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보다는 주민자치 내부의 역량이 쌓일 때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사에게 업무 지원과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간사의 업무에는 회의 시 위원들 연락 및 참석 여부 확인, 회의 자료 및 회의록 작성, 회의 진행, 주민자치 회비 관리, 동평생학습 강좌 접수 및 등록, 수강생 및 강사 관리,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수입 지출 관리, 마을계획 사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 및 실무 지원, 주민자치 각종 행사 준비, 주민자치 플랫폼 역할 등 업무량이 매우 많습니다. 이 업무의 양은 2명이 8시간 종일 근무를 하더라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명으로 줄어듭니다. 어제 저는 오전 9시 반에 출근해서 오후 9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내년에 전문 인력 지원 없이 간사 혼자 8시간 근무를 해서 이 많은 업무를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유성구에서는 동행정팀에 주민자치회 담당 공무원을 배치해 인력을 보강한다고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인력을 줄이고 동행정팀은 인력을 늘린다면 주민자치의 실무 역량과 실행 능력이 부족해 동의 의지를 했던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로 다시 되돌아갈까 우려스럽습니다. 주민자치의 주민의 행복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하다 보니 업무가 다양하고 포괄적이어서 한 사람이 담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평생학습 담당자, 주민자치 행정회계 담당자, 사업지원 담당자 3명을 두어 분업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민자치 운영과 실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지원을 해야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의 실무 책임자인 간사로서 주민자치의 시범 운영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미사항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시령동 주민자치회 이은성 간사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사업으로는 주민총회에 대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원 제도와 관련되어서 주로 인력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냥 요약하자면 주민자치회 업무가 아까 간사 업무에 나열을 할 때 막 이렇게 나오셨던 것처럼 그 나열한 양을 보면 굉장히 많다는 걸 저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는 업무 양이 있는데 그 일을 처리할 실무자는 줄어드는 형태로 지금 유성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제가 발표할 순서인데요. 저는 사회를 보고 있어서 따로 발표 내용을 준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주민자치회가 해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회의 운영 등 조직 운영과 관련된 개선 방향, 그리고
지원 제도와 관련된 개선 방향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원신흥동 여황현 회장님과 이은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부터 마을 축제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그 마을 축제를 이어받아서 진행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을 40%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축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특징인 공연과 먹거리 이 행사에서 가족 한마당과 같은 혹은 꿈나무 전시와 같은 혹은 사생대회와 같은 주민 참여 노래자랑과 같은 그러니까 30, 40대와 그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덧붙였습니다. 당연하게 기존에 해왔던 행사에 새로운 것을 덧붙이려면 의견이 다른 데서 오는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행히 기존에 활동하셨던 주민들과 새롭게 참여하셨던 분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늘리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는 참여하는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대폭 늘은 그러니까 비용은 40%가 절감되었으나 참여하는 주민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나는 그리고 참여한 주민들이 연령층이 이제 다양화되는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30, 40대 그리고 50, 60대 이렇게 다양하게 그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진행하는 특징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은성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민총회와 관련되어서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어쨌든 그 주민총회를 준비할 때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좀 그 방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그걸 준비를 한다면 동행정 인력이 대체로 기획하고 실행을 하는 형태를 하고 주민 대표들은 거기에 의견을 수렴당하거나 혹은 참여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이후에는 기획과 그 실행을 주민들이 직접 해내고 거기에 동행정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의에서 마을 계획을 추진할 때는 그 마을 계획과 관련된 반찬 나눔을 하게 되면 반찬 나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기획하고 그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통식품 체험과 이웃 나눔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오해가 살짝 있는 부분이 있는데 봉사단체 혹은 직능단체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명백히 주민 대표 기구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민 대표 기구의 대표적인 것은 의회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지원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특별법과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주민 대표 기구로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구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봉사단체니까 그냥 가서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능단체나 자생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생단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단체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비용과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기초의회에 세금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은 그것이 주민 대표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도 주민의 대표 기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의 사비를 들이거나 자신들의 시간을 무료로 무한정 들여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 활동에 따른 보상도 일정 정도 가능하면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주민자치회를 유성구나 대전시에서도 자생단체나 봉사기구 정도로 보는지 혹은 주민대표기구로 보는지에 따라서 지원 제도를 수립하는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이은성 간사님 말씀을 하실 때 주민자치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것이 지금 2명으로도 부족한데 1명으로 내년에 줄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민자치회 업무가 대단히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신흥동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일단 행복을 증진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주민자치회가 태동한 것도 행정기관이 이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를 다 반영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계속해서 강화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자생단체나 봉사단체로 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인력을 줄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를 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유성구 의회가 20명의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듯이 대전시 의회가 100명의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듯이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진잠동 주민자치회, 온천동 주민자치회도 주민자치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의 양과 그리고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능이 강화된 실무 인력 지원을 반드시 자신들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실무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 실무를 누가 처리를 해야 될까요? 행정기관이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은 자치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성구와 대전시가 주민자치회를 자생단체로 보는지 혹은 봉사기구로 보는지 주민대표기구로 보는지에 따라서 향후 정책 수립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유성구와 대전시가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과 주민자치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고요. 제가 자치지원관으로서 일하면서 작년에 가장 좋았던 점은 유성구와 대전시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2주에 한 번 혹은 매주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가고 서로 다른 생각을 조정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전시와 유성구가 주민자치회를 주민대표기구로서 바라보고 이 일을 시작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물론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전시와 실무협의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유성구와 실무협의회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대전시와 유성구가 동일한 시기에 담당 팀과 부서의 책임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주민자치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는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짓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사를 집단적으로 모아서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될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협의하고 조정해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해요. 작년에 실무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올해에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도 반드시 참석하는 회의를 대전시에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19가 이유가 돼서 진행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힘을 좀 모아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의회가 생긴 게 100년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의회와 구의회가 생긴 게 30년밖에 안 돼요. 네, 제가 30년 밖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0년 되어서 지금 정도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민자치는 이제 시작한 지 1년 6개월 됐습니다. 1년 6개월 된 지방자치에 국회와 같은 수준을 요구하거나 30년 된 지방의회와 같은 수준을 요구한다면 그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시간과 역량과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자치회가 각 동마다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사회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온천일동 순서인데요. 온천일동의 잘생기신 여성용 회장님으로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천일동 주민자치회 회장 여성용입니다. 예, 앞에 두 분이 워낙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하시면서 그 장단점을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온천 일동에 진행되었던 사업들 시범사업 하면서 이제 2년 동안 작년하고 올해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은요, 원신흥동 여한영 회장님께서 사실은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오늘 이제 8개 동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함께 참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행 순서는요, 첫 번째 주민자치회 사업이 뭔가, 그러면 마을계획 사업과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참여 예산 사업, 세 번째 기타 사업을 해서 공모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민자치회 하면 이제 주민총회가 그 1년 사업 중에 가장 큰 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을계획 사업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저희들이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마을계획 사업은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 원 사업비를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다함께 동네 마실에 한 900만 원 소요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에 1,0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놀이딩 워킹 건강업 소통업 사업에 80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마을 자원조사 한눈에 온천일동이 1,800만 원, 그리고 다섯 번째 문화자치 아카데미 사업에 500만 원 사업비를 해서 총 5천만 원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마을 자원조사 한눈에 온천 일동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유성구가 11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내 저희들 같은 경우는 4개 동이 이제 법정동이 있는데 이런 마을을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많이 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여 넘는 주민들이 이런 안들을 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동도 좀 공유를 함께 해서 이런 마을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저희들이 주민총회에서 또 마을계획 7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그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들었고요. 첫 번째 그 함께 가꿔요 우리 동네 꽃길은 5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번 10월달에 저희들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합과 가로수 및 화단 조성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뜻하게 겨울나기 김장훈 속 마음을 버무려는 63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1월 18일 날 150여 가구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모두의 쉼터 동네 공원을 새롭게 해서 9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저희 온천 일동 관내에는 8개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운동기구 도색 및 수리와 주변 정리를 하는 사업인데 현재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공원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리와 주변 정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연약한 주거환경 개선 홈스위트 홈은 97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13가구에 저희들이 이제 싱크대 교체와 도배장판, 그러니까 전기,
그다음에 LED 조명 교체 등 이제 수리를 해줬는데 특징적인 거는 저희 이제 복지분과 윤상호 의원께서 재능 기부를 해서 이 사업을 어느 정도 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희 이제 마을계획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자치 사업 중에 이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9년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은 6개 사업 중 5개가 선택되었는데 총 사업비는 6천만 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쉼터 조성은요 2천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 행정복지센터에 오시면 2층에 보면 그 난간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아주 그 불필요한 물건들이 이렇게 적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깨끗이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쉼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은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위원회 2018년도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경로당을 다니면서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은 많은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또 항상 이거는 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노인분들 2군데 이제 경로당을 갔는데 갑자기 이제 쓰러져 가지고 살린 얘도 두 군데에서 저희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할 뻔했는데 그냥 그 일반으로 해서라도 마무리를 짓겠다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가족 공동체 다시 세우기 사업에 1280만 원인데 요거는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문화예술로 소사라 1,500만 원도 저희들이 이 2개 사업은 그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건강계단 환경 조성은요 220만 원인데 저희 이제 동사무소에 오면 1층서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그 계단에 건강한 문구와 지식 정보 제공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2020년도 주민총회 선정 사업인데요. 그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인데요. 첫 번째 걷고 싶은 구암단길에 1,500만 원, 두 번째 온천일동 한마음 축제는 이제 2천만 원 예산을 잡았고요. 세 번째 온천마을 방송국은 3천만 원, 그다음에 네 번째 노인쉼터 조성은 1,500만 원, 다섯 번째 쿨링포크 설치 2천만 원, 6번 휴게용 의자 설치 1,000만 원, 마을 재직군 배우기 1,000만 원, 그렇고 디지털 마을 알림판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에 1억 3천만 원을 지금 내년도에 사업 계획으로 세워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마을자치과에다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저희들이 2년 동안 시범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요 마을계획 사업이나 주민참여 예산이나 그 특별하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어나 있으면 좋겠다. 사실은 주민들도 이게 마을계획 사업은 뭐고 주민참여 예산이 뭐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워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를 좀 내년도에서부터는 일어나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기타 공모 사업으로 2개의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마을 미디어 활동과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5월서부터 8월까지 해서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200만 원의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 편집 등 교육을 주민자치위원들과 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주민자치 공론장 개최를 했는데 이것도 다른 데와 다르게 저희 주민자치위원 중에 김경원 분과위원장님께서 유성 네트워크 매직 사업으로 마을과 사람을 잇다해서 공모를 해서 줌 회의 교육, 화상 교육을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나 다른 어떤 재난이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서 하는 이러한 줌 회의 같은 것들이 많이 정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기타 사업 주민총회에 한 내용들인데요. 2019년도 저희들 주민총회 했을 때는 대면으로 했죠. 그때는 한 130명이 와서 이렇게 직접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실행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데 2020년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 주민총회는 701명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타 사업으로 저희들이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2월서부터 저희들이 회의를 못 했나요? 아마 3월서부터 안 했죠. 예, 그래서 저희 코로나가 확산을 방지하고자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단체나 방역 물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손소독제를 500가구에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스크를 또 500가구에 또 제작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 및 산모, 장애인 등의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 살리기 소독 방역 활동을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한 2달 보름 이상을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 찍는 단체 6개 찍는 단체와 저희 주민자치가 돌아가면서 방역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개 동에서 거의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동은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동이 계속 지역경제 살리기와 소독 활동을 계속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범 사업 동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0명 경험 모집에 저희들은 이제 49명이 모집이 되었었는데요. 신청은 63명 정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개 모집이 37명, 단체 추천이 14명, 자치위원회 24명 해서 49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누구나 하는 공개 추첨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를 와서 6개월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단체든지 구성원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하는 거는 교육을 받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구성원이 처음에 잘못 끼어지면 사실은 그 단체는 끌고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8개 동도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3개 동이 시범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저는 내년도는 지금 관평동만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개 동도 그냥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이런 자리가 그런 리스크나 그런 거를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배제를 해서 하면 큰 무리 없이 이제 구성원 하는데도 현재 기존의 이제 위원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모시고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생길 게 없다. 이래서 구성원 조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새롭게 하면서 저희들은 20대가 2명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시려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주민자치위원들조차도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주민들한테 참여를 하라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모든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회의만이라도 다른 건 못하더라도 회의만이라도 성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원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분과는 3개 분과로 저희들은 나눴는데요. 그 자치기획 분과와 문화축제 분과, 복지환경 분과 이렇게 해서 3개의 분과로 나눠서 현재는 이제 37명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임원 8명, 이제 회장 하나, 부회장 둘, 감사 둘, 분과장 3명인데요. 부회장은 얼마 전에 선출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사무국에 이제 간사하고 지원관님이 계시는데 또 내년도에는 이제 또 지원관님이 없기 때문에 간사님의 업무가 좀 과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직 운영에서 이제 해촉된 사람들을 보면요, 2019년도에 49명에서 남자 10명, 그다음에 이제 새로 그 5명 예정 위원 중에 2명만 추가 선정을 했고, 2020년도에는 현재는 37명의 그 여성분만 4명이 올해 해촉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위원수가 감소했습니다. 사임 원인을 보면은요, 주로 이제 참여 저조, 참여 안 하는 걸로 해서 9명이 이제 해촉이 되었고요. 개인 사유로 3명, 조직 갈등으로 인한 해촉으로 2명, 이렇게 해서 14명이 사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 세칙에는 해촉 사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회의에 연속 3회, 연 5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회의를 참석 안 한다든지 품위 유지를 한다든지 회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조례상하고 부합하기 때문에 해촉이 되질 않습니다. 이걸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래서 올해 조례는 개정을 좀 해서 운영 세칙에 넣어서 그걸 규정을 좀 넣으라고 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해촉은 안 되더라도 제가 했을 때는 이제 회의 참석이나 이런 성원 조건에 이제 그렇게 하고 선거할 때 이제 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조건을 넣어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민자치회 지원 제도에 대해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재정이나 인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였는데요. 올해는 2020년도에는 1억 600만 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은 예산이 축소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계획 사업에서 이제 5천에서 3천으로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공간 조성비가 또 빠지고 몇 가지 품목들이 빠져서 5천만 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이제 지원관 보수하고 간사 활동비가 들어가 있고, 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강사 수당 등이고, 시설비는 자산 취득과에서 사무공간 조성하고 물품 취득비, 행사실비에는 보상금,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등, 사업비는 마을계획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그하고 또 이제 간사하고 지원관하고 공무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관이 빠지게 되고, 내년도서부터는 이제 간사가 그 지원관 업무를 같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전담 공무원이 오게 되면 그 행정을 보조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다 함께 이렇게 패널도 참석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주민자치회가 이제 발돋움하는 걸음마 단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의 변화, 온천일동이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온천일동 주민자치회 여성영 회장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마을자치과의 건의사항이 하나 계셨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의 사업 관련 예산으로 마을계획 예산과 주민참여 예산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일원화시켜서 주민 혼란을 좀 줄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직 운영과 관련돼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초기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할 때 공개 추첨을 통해서 모집을 하게 되면서 위원으로서 들어와서는 좀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분들도 위원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제 갈등의 소지가 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천일동 주민자치회 서경혜 간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천일동 주민자치회 서경혜 간사입니다.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 회장님께서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2년 동안 간사로서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이제 마을계획 사업인 많은 의제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만나서 마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진행하고도 있지만 사업들을 진행할 때 주민자치위원분들 몇몇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각 분과별 사업도 자기 분과의 일이 아니면 참여가 저조하고 또 다른 분과의 사업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 구성을 할 때 저희가 교육을 받고선 하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번의 교육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정기적인 교육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을 사업을 할 때 보니까 기획하고 실행하려면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앞에서 계속 말씀은 하셨는데 그 내년부터 이제 위탁 사무를 하게 되면 이제 기존의 간사가 위탁 사무와 주민자치회 뭐 마을계획 사업 등 업무량이 많이 증가를 하는데 좀 가늠은 안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하기엔 많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자치의 자립을 위해서는 사무국 인력 강화와 또 기존에는 거의 간사는 거의 보조 같은 업무를 많이 했었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때 혼자서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시민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분들도 처음에는 주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활동했던 환경지킴이 활동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워놓으면 또 그때뿐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 교육을 좀 많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민들이 또 앞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텐데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계획 사업하고 뭐 주민참여 예산 이 사업을 별개로 진행하지 말고 일원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범기간 중에 보면 1년의 계획을 세워서 그 1년 안에 실행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이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그 온라인으로 의견을 이렇게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평생학습 강좌가 다양해지고 저녁에도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분리되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마을 사업들을 하려면 주민자치회 혼자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지역 공동체와 중간 지원 조직 등 각 제도들 사이에서 상호 연계와 마을 자원을 원활히 활용하는 그런 소통의 자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온천일동의 서경혜 간사님께서 6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위원회 관심과 참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위탁사무 주민자치
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주민자치회가 위탁 운영을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간사의 업무량이 증대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세 번째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이론도 필요하다. 네 번째는 마을계약과 주민참여 예산을 일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평생학습 강좌를 좀 다양하게 하고 저녁에도 운영할 수 있으려면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중간 지원 조직 등이 연계해서 주민들을 위한 일을 추진하시면 좋겠고, 그러려면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천 일동의 강명숙 자치정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천일동 자치지원관 강명숙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이어서 할 얘기가 적어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앞에서 말씀들을 다 얘기하셔서 중복되는 사항은 제가 빼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 온천일동 주민자치회 기타 사업 중에 이제 공론장을 열었다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주민자치란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런 공론장을 열었었는데, 그 계기는 주민자치회 2년을 지금 2년째죠. 2년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반성 그리고 성찰에 조금 계기가 필요하다 해서 주민총회를 평가하는 김에 주민자치를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하고 또 외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같이 좀 들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란 무엇인가라는 공론장에 좀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 좀 포함해서 저는 이제 주민자치회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 3가지 주체들, 주민자치회, 구, 그리고 지원센터 3가지 영역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역할을 또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요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민자치회는 현재 상황에선 역량이 부족하죠. 주민자치회 구성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2기를 이제 모집을 하면서 선정 방식에 대한 논란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주민들, 구 동간에 충분한 조금 논의 과정과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아까 우리 여왕님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갈등, 이 불씨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령대, 성별,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인 좀 고루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가 봉사단체냐 아니다라는, 사실 저희 온천일동 주민자치 내에서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직능단체에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주민자치회도 봉사단체지 다름이 없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요. 이게 이제 넓은 의미로 봐서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그럼 봉사 아니야? 우리가 뭐 보수를 받고 급여를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봉사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 단체냐 아니냐 이런 협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소모적인 논란을 하기보다는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무원들도 봉사를 하시잖아요. 물론 급여를 받지만 그런 생각으로 좀 열린 마음으로 조금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사무국 실무 역량 강화해야 된다, 다들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회계 실무도 필요하고요. 웹자부 다 만드시잖아요. 손수 만드시고 이런 것들을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배우셨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배우셨고 깨우치고 또는 동에서 많이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런 회의 자료는 이런 형태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해서 동의 지원하고 스스로 깨우쳐서 이런 실무 역량을 조금 기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기왕의 지원센터가 지금 생겼으니까 구가 지원센터를 통해서든 직접 지원을 통해서든 실무자들 역량 강화 교육은 좀 체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주민자치 조직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자발성을 가지고 위원으로 참여를 하셨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 예산 사업하면 총무 사업이다라고 했고요. 총무님들이 고민하셔서 아이디어를 짜서 그렇게 발굴하셨고요. 주민자치 시범동을 하면서는 사무국에서 주로 아이디어를 짰어요. 위원님들이 발굴하신 부분도 있지만 초창기에 어떤 사업을 우리 마을 문제가 뭔지 스스로 발견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공도장 하면서 좀 생각해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계에서도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산을 다른 거는 다 좋아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쓸 수 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그 기술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사업을 집행할 때는 지금 현재 동의 집행을 하는데 감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사업 계획서 자체도 굉장히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행정의 눈높이에서 주민들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선뜻 이런 것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의제를 발굴할 때는 조금 주민의 눈높이에서 자유롭게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낮춰주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는 주민자치회 주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조금 같이 붙여줘서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해결을 하고 사업계획은 이렇게 집행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합의와 절차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저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게 가장 주민자치회에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자치계획 수립이나 문제 해결력, 사업 수행력 이런 교육들이 좀 더불어서 실무 역량과 강화 교육과 더불어서 좀 진행이 돼야 되겠고 아까 우리 이현자 지원관님께서 일보다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저희 온천일동 주민자치회가 갈등이 가장 심한 곳입니다. 여전히 세 분과가 있지만 한 개의 분과가 참여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합니다. 성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 코로나로 이제 밴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이제 자기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회의를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그나마 참여하실 수 있어서 구성 성원이 됩니다. 네. 그런 열악한 환경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직 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연스럽습니다. 갈등이 있고 그것이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데 이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구나 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스스로 사실 자정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전문가의 좀 손길이 조금 마사지하듯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주민자치가 뭐 하는지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자치가 있는지 모른다. 맞습니다. 예, 주민총회를 했지만 엊그제로 했어요. 사실은. 올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작년보다 몇 배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참여하기가 수월하셔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는 여전히 딜레마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하든 아니면 상설 교육을 하든 주민들도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 또는 우리 마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볼 때는 주민이지만 또 우리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마을자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식 개선,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지원센터나 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 예산은 사업비는 예산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 유성구가 잘하는 점이 예산이 많아요. 1억이었고요. 예, 동별 1억이었고 시 예산까지 합치면 1억 3천입니다. 사실 의제 발굴하기 힘들고요. 1억 3천 쓰기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작은 사업들로 쪼개다 보니까 진잠동 우리 지원관님 링거 맞으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조그만 것들 시범 기간 동안에는 작은 사업들을 알콩달콩 아기자기한 사업들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것들이 사실은 지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뭐 음악회든 아니면 우리 온천일동이 했던 다함께 동네 마실이든 축제들 이런 조그만 사업들을 하되 사실은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목적 하나가 마을 문제 해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에서 또는 시에서 나라에서 주민 세금을 돌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마을 주민들이 그냥 친목단체로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이제 삶의 질을 또 높일 수 있지만 마을에 산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려면 구나 또는 관계 전문기관이 같이 연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걸 요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유성구에선 아직 그 주민자치 모델이 만들어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대전형 주민자치를 만들자라고 표방을 했지만 다 동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뾰족하게 이것이 대전형이다 또는 이것이 유성형이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지원센터든 아니면은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든 여러 단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마을에서는 이런 문제를 다 같이 협업하고 연대해서 좀 문제를 해결했어라는 것들 모델들이 조금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뭐 학교, 아파트, 뭐 분여회 이런 것들 단체들뿐만이 아니고 전문기관들이 조금 같이 연계를 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이 구나 지원센터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 이제 우뚝 서려면 사실은 대표성인데요. 구나 저희 최근에 그 주차장 문제로 저희 온천일동 주민센터에서 공론장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주민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이나 주민들의 요구나 또는 땅 소유주분들하고 사실은 서로 소통을 해서 우리 마을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민자치가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나서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이제 위상이 정립이 되려면 구가 주민자치의 위상을 조금 세워줘야 된다. 동반자죠. 그리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로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회를 아까 홍보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먼저 홍보도 해주시고 위상을 조금 강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력 지원, 주민자치의 자립을 위해서 인력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 사업을 하게 하든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주든 이 두 가지 중에 고민을 해달라고 아까 여왕 회장님께서 주문을 해주실 거요. 그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 또는 그 전이라도 구가 이런 조금 머리를 맞대고 사실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구의 자치분권 특별회계라는 것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동이 단계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동이 좀 실시가 되고 있지만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는 갈등도 많았고 동마다 자발적으로 나선 동이 별로 없어서 단계별로 갈 것 같은데 그런 단계별 지원 가이드라인이 구에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에서는 또는 관에서 시에서는 주민자치회 자립을 위해서 또는 안착을 위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 네, 이상입니다.